IMF 시즌2 경제위기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비토한다 그러고 부동산 시장도 뭐 호가가 30억 됐다 40억 됐다 뭐 부자들이 많이 탄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 언론 뉴스 통해서 들으니까 정말 다들 부자가 되고 되게 여유가 넘치고 경제가 엄청난 호황을 보이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지금 경제가 되게 위험합니다. 가계부채도 1930조 거의 뭐 2000조 육박하고 있고 정부 부채도 그러고 기업 부채도 그렇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이 상태로 몇 년 더 가면 노답이어서 한국이 강제로 북한을 개방시켜서 진출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이 폭망해가는 건설업체들 어떡할 겁니까? 북한 지역을 개방시켜서 위로 올라가야 엄청난 그 건설 경기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노답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빚 지지 마라. 분수 맞춰서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건강 챙기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내 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지내기만 하면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건강하고 빚 없고 일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일하러 갈 수 있으면, 일이 있으면 그러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산다라고 그냥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 부자가 되고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수적이고 되게 뻔한 삶을 목표로 살면 인생이 거지 된다. 제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따라하면 인생이 되게 루즈가 된다, 병신 같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삶이 병신 같은 삶이라고 하면 저는 그들이 말하는 그 병신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빚 없이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어진 일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을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게, 삶이라는 게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제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좌지우지되게끔 제가 들여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저는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제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잘 되기도 할 거고 안 되는 것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막막하게 생각하고 고민스러운 것들도 많고 좀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죠.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그냥 마냥 그냥 괜찮게 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차분하게 살아야 되고 무리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저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살아가야 되고 지금 나라가 늙어가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기댈 곳이 없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의 주요 이제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목표까지 거의 치고 올라왔죠. 되게 어렵습니다. 뒤통수를 당할 수도 있고요. 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좀 잘 좀 버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건설사들요 지금 난리죠. 적자가 아닌데도 망한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회계상은 흑자인데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건설사가 무너지고 이 기업들이 망하는 겁니다. 벼랑 끝에 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죠. 부도난다 그러고 폐업한다 그러고 연쇄 반응이 되게 많죠. 경제 성장률 1%대다 사실상 마이너스죠. 폐업에 정리에 세일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연끌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요, 매달 이자 부담이 100만원 200만원 더 늘어나면요 거의 죽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신고가 아파트 30억 찍었다 40억 찍었다 어쩌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사채꾼 우시시마 폭증입니다. 사채꾼 우시시마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 있는데요, 빚져가지고 사채 빌려가지고 못 갚아서 되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일본 드라마입니다. 거기 우시시마라고 하는 사채꾼이 빚 안 갚는 사람 찾아가서 있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연락 없어요. 팔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저기 멸치잡이 어선에 또 팔고 되게 무자비하고 잔인합니다. 근데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드라마가 인생에 이 필수 시청해야 되는 드라마, 인생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삶을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 투기해서 빚 못 갚으면요 끝장나는 겁니다. 정말 무서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염려스러운 게 지금의 세상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이 1980년 1990년 초반에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되게 힘겹고 어렵죠. 지금은요 투기 이야기보다 실업 대란을 더 걱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계획수 과정이 천지고요. 책상이 빠질까봐 퇴근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답니다. 1997년, 98년, 99년 IMF 때가 생각이 납니다. 태반이 실업자였습니다. 내수가 죽는다고 난리였죠.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도 엄청 났었고요. 입사 대기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입사 합격을 했는데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던 게 그때 있었던 일이고요. 앞으로 또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망하기 직전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함부로 남을 믿어서는 안 되죠. 자기 자신만 생각해야 되고요.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정말 잘 움직여야 되는 거죠. 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이죠. 건물 10년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좀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과시하고 거드름 피우는 거 말고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겁낼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처지에 맞춰 살아가고요. 힘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각오를 다지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우직하게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고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며 살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